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해석학 2장 2절 연습 문제를 몇 개 풀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미 해석학이 완강이 되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2장 2절 연습 문제를 좀 추가로 풀어서 올려달라는 추가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오랜만에 해석학으로 돌아와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2장 2절 연습 문제 4번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수열 tn이 있는데 tn은 t로 수렴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tn은 일종의 양항수열이네요. 그죠? 음항이 없는, 음수가 되지 않는 양항수열이고, 그런 조건 하에서 루트 tn이라는 새로운 수열이 있는데 그 새로운 수열의 극한은 루트 t로 수렴한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게 4번 문제입니다. 자, 우선 그 앞에서 저희 교재의 따름 정리 증명을 해보죠. 따름 정리 2.7에 보시면 이 주어진 수열에 tn이라는 수열이 a로 수렴하는데 여기 t죠. t로 수렴하고 따름 정리에 따르면 이 t는 역시 이 조건과 마찬가지로 0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게 따름 정리 2.7에 있습니다. 자, 이 사실로부터 t는 이제 0보다 같거나 크기 때문에 루트 t라는 이 실수도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기억하시고요. 일단 t가 양수인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도 존재하면서 0보다 같거나 크겠죠. 그죠? 0이거나 아니면 양수이거나. 그러니까 첫 번째, t가 양수인 경우를 한번 보면 우선 루트 t와 루트 tn 사이에 이 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리라고 하는 것은 위아래 루트 tn 더하기 루트 t를 곱하면 루트 tn 빼기 루트 t에다가 루트 tn 더하기 t를 이렇게 곱해 보겠습니다. 자, 곱하면 분모는 뭐 그대로고요. 분모는 루트 tn 더하기 루트 t가 되고, 분자는 합차 공식에 따라서 tn 빼기 t가 되겠죠. 왜냐하면 tn도 양수고 t도 양수니까 이렇게 그냥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무엇을 관찰하냐면 요걸 한번 보시죠. 여기서 분모에 있는 루트 tn 더하기 루트 t라는 것은 일단 이것은 루트 t보다 같거나 큽니다. 왜냐하면 요 루트 tn이 0보다 같거나 크다고 했으니까 거기다 루트를 씌운 값도 0보다 같거나 크겠죠. 그러니까 명백히 이 부등식은 성립합니다. 그런데 루트 t라는 게 또 마찬가지로 0보다 같거나 크죠. 자, 그러면 이게 0보다 같거나 큰데 이번에는 양수라는 조건 하에서 했으니까 0보다 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좌변에 있는 요거를 다시 한번 써보죠. 루트 tn과 루트 t 사이 거리를 보면 오른쪽에 여기 정리된 요 부분인데 요 부분과 같은데 이제 분모의 절대값이 요거보다 작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반대로 루트 t 분의 절대값 tn 빼기 t보다 이쪽이 우변이 오히려 크게 됩니다. 그쵸?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루트 tn과 루트 t의 극한을 한번 살펴보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살펴보면 요거는 위에 있는 부등식에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t분의 1에 tn 빼기 t보다 같거나 적죠. 근데 요 부분이 오른쪽 부분이 0으로 수렴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 의해서 요 부분이 0으로 수렴하게 돼 있죠. 그죠? 요거는 by 리미트 tn이 t로 수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절대값이라는 것은 아무리 작아야 0인 거죠. 그죠? 따라서 이 압축 정리에 따라서 결국 리미트 루트 tn이라는 것은 루트 t로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t가 0인 경우를 한번 따져보죠. 이게 공간이 조금 부족하네요. 0인 경우를 따져보면, 자, 우선 가정에 의해서 리미트 tn이 t로 수렴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t가 0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0으로 수렴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정의에 의해서 이미 양의 입실론에 대해서 자연수 n이 존재해서 그 자연수 n보다 커지면 이 tn이라는 이 수열과 수렴값 0, 즉 그냥 tn인데 이게 입실론보다 작죠. 근데 입실론 제곱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입실론 제곱보다 작은 그런 자연수 n 하나 정도는 찾을 수 있다는 게 수렴이죠. 자, 그러면 지금 tn이라는 것은 일단 입실론 제곱보다 여기 작고요. 이 절대값이니까 아무리 작아야 0보다 같거나 큽니다. 음수가 될 수 없죠. 자, 그러면 전부 다 0 가운데 있는 절대값 루트 tn 입실론 제곱 다 루트를 씌우게 되면 루트 tn인데 tn이라는 수열 자체가 위에서 가정해 보면 0보다 같거나 큰 수열입니다. 그러면 뭐 절대값을 벗겨도 큰 무방합니다. tn. 그리고 우변에 있는 게 루트를 씌우면 입실론이 양이니까 그냥 루트를 씌우면 입실론이 되죠. 자, 따라서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이 부분과 같은 말이 지금 양수이기 때문에 루트 n 빼기 0이 입실론보다 작다란 말과 같은 말이죠. 요 말이. 자, 따라서 요걸 1번이라고 하고 요 결과를 2번이라고 하면 1번과 2번에 의해서 리미트 루트 tn은 t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네, 다음 6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n제곱분의 1이라는 수열이 0으로 수렴한다. 이걸 증명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증명을 한번 해보죠. 앞에서 우리 교재에 정리 2.5에 3번에 의하면 3번이 뭐냐면 xn이 x로 수렴하고yn이 y로 수렴했을 때 두 수열을 곱한 xn, yn 곱하면 xy로 수렴한다. 이게 3번이었거든요. 자, 이거에 의해서 우선 n분의 1이라는 수열은 흔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수열로 이미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열은 0으로 수렴한다는 것도 알고 있죠. 따라서 이것을 이용하면 리미트 n제곱분의 1이라는 새로운 수열은 n분의 1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 그리고 수렴하는 그리고 또 그 수렴하는 알고 있는 수열을 곱한 것 값입니다. 자, 이미 이 수열이 0으로 수렴하니까 수렴하는 값으로 수렴하죠. 따라서
0 곱하기 0으로 수렴해서 0으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증명이 간단히 끝났네요. 네, 다음에 7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xn이라는 수열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n분의 1까지 더하는 이런 형태의 수열로 정의가 됐습니다. 이때 xn이 코시 수열인가 아닌가 판정을 해보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번엔 증명이 아니라 판정이니까 이렇게 해보죠. 우선 만약에 xn이 코시 수열의 정의 한번 써보죠. xn이 코시 수열이다 의 정의는 임의의 양의 입실론에 대해서 자연수 n이 존재해서 m과 n이 그 큰 n보다 크게 되면 xm 빼기 xn이 작게, 요게 코시 수열의 정의죠. 자, 그러면 여기서 m과 n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m을 m보다 크다라고 크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잡으면 xm 빼기 xn을 한번 관찰해 보면 n 1 더하기 n 요까지 합을 빼는 건데 xm이라는 거는 그 뒤에 항들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xn 더하기 1부터 쭉 더해서 이게 m 빼기 1과 결국 m분의 1항까지 m분의 1항까지 더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쭉 더하게 되는데 요거는 대소관계에 의해서 n 더하기 1분의 1보다 m이 더 크니까 요것도 m분의 1보다 네, 더 크죠. 각 항이. 그래서 요게 더 이제 이렇게 되고 네, 이렇게 이제 대소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예, 그쵸? 각 여기 m보다 작은 숫자들보다는 m이 계속 크기 때문에 역수를 취했으니까 우변이 확실히 작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 부분을 보면 이게 몇 개의 항이냐라고 하면 결국 분모는 m이고 위에 개수만 세면 되죠. 개수가 여기는 m 빼기 1 쭉 가서 이제 n 더하기 1까지니까 개수를 셀 때는 요 m과 n 더하기 1을 뺀 다음에 더하기 1을 하면 되죠. 그죠? 가장 큰 m에다가 작은 n 더하기 1을 빼고 세는 거니까 더하기 1 이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m에 m 빼기 n이 되고요. 요거는 1 빼기 m분의 n이 되겠네요. 우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m을 2n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 그래도 이제 일단 m은 n보다 크다라는 걸 만족하고 m과 n이 이 라지 m보다 크다라는 기준을 적용해야지 코시 수열인지 아닌지를 판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 n을 라지 m보다 크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x2m 빼기 xn으로 되죠. x2m이 아니라 x, 여기는 m자리인데 2n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요거를 크기를 한번 따져보죠. 크기를 따져보면 요 오른쪽에 요 부등식 때문에 1 빼기 n분의 m인데 m이 2n입니다. 자, 이 말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입실론보다 임의의 양의 입실론보다 이 값이 작아야지 코시 수열인데 작지 않고 2분의 1보다 커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코시 수열이 아니라는 얘기죠. 따라서 주어진 수열 xn은
고시수열이 아니다 라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10번도 한번 풀어보죠. 10번 수열 xn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k는 자연수입니다. 가정이 이 주어진 수열이 수렴을 하고요. 그리고 또 xn 더하기 k라는 이 수열도 수렴을 한다고 합니다. 요까지가 가정이면 그러면 xn이라는 수열의 극한값과 xn 더하기 k라는 수열의 극한값은 나중에 같게 된다. 이걸 증명을 하라고 합니다. 자, 증명 한번 해보죠. 일단 주어진 수열 xn이 수렴한다 라는 것은 이 xn이 코시수열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조정리 2.10이었죠. 2.10. 자, 코시수열이면 코시수열의 정의에 따라서 임의의 양의 입실론에 대해서 자연수 n이 존재해서 m과 n이 자연수 n보다 커질 때 n번째 항과 n번째 항의 차가 입실론보다 작아진다. 이게 정의죠. 고시수열의 정의. 자, 여기서 m을 n 더하기 k라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뭐 m을 n보다 더 크게 잡아도 상관없죠. 그럴 때 관찰을 한번 해보죠. n이 주어진 라지 n보다 더 커질 때 어떻게 되는지. 더 커지면 n이 라지 n보다 커지면 m은 그것보다 k만큼 더였으니까 당연히 m도 n보다 커지겠죠. 따라서 이 조건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x에 n 더하기 k, m 대신 n 더하기 k가 k라고 했죠. 빼기 xn은 입실론보다 작습니다. 요 위에 그대로 n 대신에 m 대신에 n 더하기 k를 단순히 넣었을 뿐이죠. 자, 그래서 보면 결국 여기서 리미트 xn 더하기 k가 xn으로 수렴을 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따라서 증명이 끝났습니다. 자, 12번 풀어보겠습니다. 주어진 수열이 이렇게 n분의 1의 코사인 2분의 n 파이라는 수열이 주어졌는데 요게 0으로 수렴하는 것을 증명하라 라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본 압축 정리를 쓸 건데 n분의 1의 코사인 2n 파이라는 수열을 관찰해 보면 절대값의 성질에 따라서 n분의 1이 빠지고요. 코사인 2n 파이가 됩니다. 근데 코사인이라는 거는 지하물이 커야 1보다 같거나 작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리 2.6에 압축 정리, 짜내기 정리, 압축 정리 있죠. 의하여 오른쪽에 있는 리미트 n분의 1이라는 것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따라서 리미트 n분의 1의 코사인 2n 파이는 0으로 수렴합니다.